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상시랑은 좀 다른 복장을 했죠. 좀 캐주얼하게 입었는데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보통 제가 녹화를 할 때는 주중인데 오늘은 제가 주말에 이제 8월 달에 한 주말인데 주말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도와주는 그 취업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내에서 이제 몇 명이 그 인적성 검사, 흔히 말하는 NCS 이 시험을 같이 보고 왔는데 그 후기를 좀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뭐 결시 인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등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 중에 이제 초보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NCS 초보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합격 확률이 좀 높아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NCS에 대해서 보통 초보자들, NCS 안 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오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서류 합격은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NCS,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공공기관 지원할 때 NCS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절차, 뭐 일반 사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삼성은 사트가 유명하고 뭐 이만큼 뭐 또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뭐 다른 인적성 검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취업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NCS가 뭔지 일단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자, 오늘은 사기업 아니고 공공기관의 NCS에만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보통은 그 전체적인 NCS라든지 서류 그리고 면접 최종 합격까지 공공기관들은 전체 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기간을 어느 정도는 그 공고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면 되지만, 내가 서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나서 서류 합격하고 나서부터 NCS 시험 보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내가 되면은 서류가 합격을 하면은 준비를 하기엔 또 너무 늦고, 그렇다고 서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또 준비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통 서류 적부만 보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적부라는 것은 당신이 만약에 우리가 해당하는 기본적인 조건, 예를 들면 뭐 블라인드 조건에는 뭐 학교라든지 지역 출신, 부모, 뭐 직업 이런 부분 안 쓰고 여러분이 해당하는 그 항목의 글자 수 맞춰서 잘 쓰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NCS 시험을 다 보게 해주겠다. 이게 적부 심사만 하는 기관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서류를 좀 깐깐하게 봐서 NCS 시험 보는 사람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류 합격하고 나서 NCS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통은 일주일 전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NCS를 어떻게 하면 좀 짧고 굵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CS 많이 들어봤죠? NCS는 사이트도 있어요. 실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렇게 해서 NCS 이 약자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직무 능력 위주로, 과거에는 그냥 뭐 하도 공공기관 이런 데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냥 서류 누가 조작하고, 면접 뭐 아는 사람 뭐 누구한테 청탁해서 부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가 많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을 뽑는데 현장 직무 능력 위주로, 말 그대로 뭐 재무회계 했던 사람,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무회계 파트 쪽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NCS,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을 그 업무에 맞게끔 선발을 하고 또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NCS가 만들어졌고요. 모든 공공기관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공기관이에요. 법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사, 공단 이런 데에는 무조건 NCS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법상으로 조금 다른 그런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협회 이런 데는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보통은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거의 다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준비 때까지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보통은 일주일, 진짜 길어야 2주거든요. 근데 2주까지도 안 갈 거예요. 보통 열흘 이내에 무조건 그 시험을 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한 군데만 준비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 사기업도 준비하셔야 되고 뭐 외국계 기업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일주일 내내 이 NCS 책만 보고서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모든 유형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또 다른 거 면접을 합격을 한 상황이다. 서류를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 뭐 한두 개가 더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이거 NCS 가지 말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일단 가십시오. NCS 무조건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뭐 한국 땡땡땡 공사 혹은 전력 이쪽 관련된 그런 공사였는데 그쪽에 NCS 시험 감독관으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안 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서류 경쟁률은 뭐 100대 1, 200대 1 막 이렇게까지 가지만 실제 NCS를 가는 데까지 있어서는 그 경쟁률이 최소한 30% 이상은 낮아질 수가 있다. 그만큼 여러분처럼 안 가는 그런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던 그 그룹들의 얘기도 한 30% 정도 자기가 속해 있던 시험 보는 장소에 한 30% 정도는 결시 인원들이 있었다. 그 말인 즉슨 그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잘 봤으면 좀 더 합격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NCS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단 가서 시험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NCS 이 초보분들이 여러분 중에 내가 NCS를 이번에 처음 이제 합격을 해서 서류 합격을 해서 처음 봐야 된다. 진짜 초보다. 그럼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굵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NCS는 50문항 그거를 뭐 50분에 풀거나 60문항을 뭐 60분 동안 풀거나 그런데 보통은 50문항을 뭐 50분에 물론 이건 좀 기관마다 그리고 이제 횟수가 좀 더해질 때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들었던 애들한테 들은 바로는 50문항을 50분에 푸는 그런 NCS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을 때 보통은 저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답과 해설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자료를 일단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역으로 문제를 보고서 답을 체크를 해가면서 해설지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이 맨 처음에 그냥 그러니까 토익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토익은 이렇게 문제를 처음 쭉쭉쭉쭉 보면서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부를 하실 때는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여유가 없겠죠. 가급적이면 정답과 해설지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정답이 됐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 대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항수가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보통 그 NCS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요.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시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서점을 가봤는데요. 서점에도 NCS 관련된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그리고 공단, 좀 유명한 그런 큰 메이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마다의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NCS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구매해서 풀어보시든지, 저는 솔직히 인터넷 동영상 강의, NCS를 통해서 무슨 강의 이러한 부분도 물론 있는데, 시간 없는데 언제 그걸 다 일일이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추천을 한다면 그런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정답과 해설지를 놓고서 같이 풀어라. 꼭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유사한 포맷들이 나오게 돼요. 수리 문제에서는 참, 거짓, 그리고 순서, 최소 공배수 문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포맷이 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도 또 예를 들어드리면, 토익 RC 같은 경우에도 문제 형태는 유사하고 그 문제 보기와 내용만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유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유형만 파악을 해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문제다. 실제로 오늘 본 학생한테 또 들었던 얘기가 제가 이제 알려준 사이트에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실제로 풀어봤는데 그거와 거의 유사한 그런 문제가 나왔어서 그거는 상당히 빨리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물론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NCS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접하지 않은 초보이잖아요. 초보들한테 일단은 해보면서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제가 정답지하고 해설지를 같이 놓으라고 했죠. 같이 보면서 하면 거기 문제마다 상중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중에서 저는 상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를 해라. 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문도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좀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과 하 위주면은 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단순 그냥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문의 내용에 대한 정답이 다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은 그냥 패스하시고 중이나 하 위주로 푸셔라. 난이도 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시험 문제지를 풀 때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예시 문제 부분에 분명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긴 문항을 다 못 읽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시간 내에 못 읽는데 그거를 좀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토익의 예를 들어드리면 토익 RC 부분을 보게 되면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 점점 이제 문항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리고 2개 혹은 3개의 복합 지문이 이어지면서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NCS에서는 문제 내에 그런 박스 안에 이제 예시나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잘 그냥 쭉 책 읽는다 식으로 쭉 읽어 보시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에는 2갈식 표현이나 아니면은 서두에 보통 이제 주제 부분을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랑 그 문제 안에 이제 예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예시 이런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정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 부분.
흔히 말하는 수학 계산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막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여러분이 대학 수능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학 문제 이런 거 안 풀리면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리에서 이거 조금 내가 더 한참 동안 계산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찍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NCS 모든 문항의 특징은 뭐 또 이것도 공공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틀린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감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뭐 실제 평가하는 매뉴얼 이런 부분은 오픈된 게 없기 때문에 다 추정만 하는 건데, 이게 틀렸다고 해서 뭐 감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들었던 바로는 거기에 감점이 없었다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다른 문제를 푸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단축하고 NCS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길게 제가 NCS 관련해서 초보자분들이 좀 활용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NCS는 딱히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게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책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하는 그런 데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이 비싼 몇만 원짜리 책을 사고 또 인터넷 강의를 또 이렇게 하고, 물론 내가 이 공사만 무조건 가겠다, 이 공공기관만 무조건 가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이 꼭 내가 거기만 가야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을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NCS 알려드린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NCS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노하우를 활용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와 후속으로 인성검사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취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